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오늘도 상쾌한 또 일요일 새벽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6시 되면은 저는 항상 땡 하면은 하는 겁니다. 땡 하면 하는 거고, 저녁은 거의 뭐 한 8시에서 9시 정도 마지막 방송을 하네요. 아직까지는 뭐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한번 최대한 성실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출석 댓글 환영하고, 뭐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게요. 진짜 강한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은 이걸 하지 않는다. 땡땡 하지 않는다. 이거를 하지 않는데요. 뭘 하지 않느냐? 첫 번째,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는 거죠. 그 남을 휘두르려 하지도 휘둘림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리고 처한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삶이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탓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알겠죠?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기다리면 됩니다. 묵묵히 기다리자.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심을 다하지만은 아쉬워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한테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치관을 우선으로 하고요. 행동에 따른 대가는 내가 치른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거의 내지를 않아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도 화를 많이 내. 저도 아직까지는 강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근데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를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크게 화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쓸데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 순간에 감정 컨트롤을 하는 거 아니냐? 감정 컨트롤. 그래서 자기 주관과 가치관이 명확하면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정과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감정과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 저도 오늘부터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해보세요. 절제가 있어요. 절제. 주식 투자할 때도 이 컨트롤이 돼야 돼.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분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중국의 애국 소비 섬뜩할 정도다. 중국 애들이 좀 그런 게 강하더라고 보니까. 중국의 애국 소비. 애국 소비를 앞세운 화웨이가 애플의 아이폰을 제쳤다네요. 중국에서 결국 1등에 올랐다. 요즘 아이폰, 애플 초비상이다. 초비상. 지금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큰 위협이 됐던 중국 화웨이가 이제 4년 만에 이제 5G 스마트폰 시장에 복귀를 해가지고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웨이의 부활은 애플뿐 아니라 삼성에게도 큰 악재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화웨이의 대반전에 스마트폰 강자 애플하고 삼성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삼성은 원래부터 중국에서 죽쓰고 있었고, 특히 중국인들의 화웨이 그 애국 소비에 크게 좀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올 들어서 첫 2주 동안 화웨이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중국은 미국과 함께 스마트폰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폴더블폰 판매 증가로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 영향으로 애플의 중국 시장 매출은 10% 넘게 감소됐고 삼성의 점유율은 0%다. 좀 쪽팔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안 팔려. 삼성께. 이 화이가 출시한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의 초기 판매 물량이 뭐 1분 만에 완판됐다고 하는데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칩에 그 수급을 못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했던 화이가 그 자체 칩을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반전을 꾀할지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고 해요. 그 화이의 그 오프라인 매장보다 긴 줄이 늘어서 있고 구매 열기를 짐작해 하는데 화이는 2019년 5월에 미국의 제재에 오른 뒤로 5G 칩을 공급받지 못했고 한때 삼성전자를 위협할 정도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속 성장을 하던 화이는 이후로 그냥 급격히 추락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1억 9천만 대 달했는데 21년 3,500만 대로 82% 급감을 합니다. 이렇게 화이가 5G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요. 최신 휴대폰을 출시하니까 미국은 경악을 하는 겁니다. 삼성도 비상이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에 이은 강력한 경쟁자가 이제 부활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화이가 두 번 접을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을 삼성보다 빨리 올해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그 중화권 매체의 보도도 나왔어요. 대만의 경제일보가 그 화이가 Z 형태로 두 번 접는 신형 스마트폰을 올해 2분기에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도 현재 숙고하는 단계여서 출시할 경우에 화이가 또 가장 먼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하겠죠. 중국의 매체들은 그 화이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하는 것은 폴더블폰 시장의 강자인 삼성과 정면 대결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업계에서도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화이하고 삼성 가운데 누가 먼저 출시할지에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겁니다. 화이는 오는 9월에 차기 스마트폰 모델이죠. 메이트 70 시리즈를 출시해서 애플의 차기 모델인 아이폰 16 시리즈,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랑 정면 대결에 나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화이도 그렇고 치열한 또 한판 승부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반도체 산업의 리더들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미래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서 진행될 것이다. 누가 했냐면 이게 바이든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이든이 자꾸 보니까 반도체에 상당히 욕심을 부리고 있고 미국 제일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정책인 바이드노믹스 이거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미국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그 총 527억 달러의 그 보조금을 지원하죠.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인데 이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이 반도체 생산의 지정학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내 비싼 생산 비용을 피해서 대만과 한국, 중국 등 아시아로 이동한 그 반도체 제조 생산 시설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 거야. 뭐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반도체 설계 등 일부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도 크다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하죠. 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그 펩당 최대 30억 달러까지 각 프로젝트 총 비용의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보조금부터 대출, 대출 보증, 세금 공제 혜택이 이제 포함이 돼서 모두 39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죠. 이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시행 후에 1년 만에 해당 산업군에서 총 16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실제로 170여 곳이 보조금을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특히 AI 산업의 빠른 성장과 맞물려서 첨단 반도체 시장에도 급격한 판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엔비디아, 퀄컴,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산업의 무한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고 칩스법이 나온 이래 대만,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장비 국산화 전략으로 반도체 공급망 자립을 현재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더 커지겠죠. 중국에 대한 그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를 계기로 미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주요 국가 간의 동맹이 공고해지고 있는데 중국 생산과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해서 우리 메모리 업체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현재 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치열합니다. 아주 치열해요. 미국 반도체 참 아주 징글징글하네요. 애들도 참 어떻게 될지 한번 향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삼성의 그 모바일 AP 엑시노스 시리즈가 현재 부활의 기지를 켜고 있답니다. 절치부심 끝에 이제 2년 만에 돌아온 엑시노스 2400 이것이 이제 AI 기능과 함께 갤럭시 S24 시리즈의 흥행을 좀 이끌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지난해 10월에 공개된 엑시노스 2400은 삼성전자 그 시스템 LSI 사업부가 보유한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집대성한 모바일 프로세서다. 그런 평가를 받네요. 통신업계에 보면은 사전 예약 판매부터 15일까지 엑시노스 2400을 탑재한 갤럭시 S24 기본형 그리고 플러스 이런 합산해서 국내 판매 비중은 S24 시리즈의 전체의 47%랍니다. 지난달 19일에서 25일 이뤄진 사전 예약에서 갤럭시 S24 기본형하고 플러스가 각각 19%, 21%로 집계됐는데 본 판매 이후 비중이 약 7% 오른 셈이라고 해요. 공시지원금 상승 등 다양한 요소도 작용했지만 최소한 엑시노스 칩의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고 있다. 그런 해석이죠.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S24 이 플러스의 CPU 벤치마크 점수가 성능 측정 사이트 킥벤치 기준 했을 때 싱글코어 2203점, 멀티코어 7165점 나왔어요. 울트라 모델에 탑재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 83세대하고 하여튼 비교를 해보니까 싱글코어 점수는 2% 뒤지는데 멀티코어에서는 약 2.4% 정도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픽 성능을 나타내는 오픈CL 점수는 15,943점이라고 하네요. 스냅드래곤보다 오히려 13.3% 우위를 점한다고 합니다. 일상에 와닿는 기능을 사용하는데도 걸림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자들이 이제 사용해 봤나 봐요. 그러니까 양방향 순차 통화 통역, 실시간 통역, 문자 번역 서비스, 챗 어시스트 등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활용할 때 울트라 모델과 사용 경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고 호요버스의 원신 같은 게임을 2-3시간 즐겨도 화면 끊김 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과열 현상이나 스로틀링도 없었고 이 고사양 기능을 쓸 때 배터리 달랑 속도가 스냅드래곤 8 3세대 탑재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이 유일한 옥의 티였겠죠. 이를 반영하듯 갤럭시 S24, 그 S24 플러스의 출시 그 초기 소비자 만족도는 각각 91%, 84%인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물론 엑시노스 2400 탑재 모델이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속단하게 이르지 않냐 하는데 특히 일부 사용자들은 4세대의 그 웹브라우징 시간하고 통화 시간이 전작 대비 줄어들었다면서 엑시노스 모뎀의 최적화에 아쉬움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샘 모바일 등 해외 IT 관련 매체들은 4세대 이동통신과 5G, 와이파이 연결에 문제는 없고 통화 품질이나 신호 수신 측면에서 무수하다 평가를 했어요. 전력 대비 성능 비율 등 그 스냅드래곤 8 시리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엑시노스 칩 자체의 성능은 빠지지 않는다. 이게 중론이고 갤럭시 S24는 이미 플래그십 레벨의 스마트폰이다. 일부의 헤비 유저들처럼 제품을 박살낼 정도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큰 성능 차이는 체감하기 어렵다. 그런 겁니다. 아주 좋다.
잘 만들고 있다 그런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만들어서 스냅드래곤을 넘어서서 스냅드래곤 칩을 쓰지 않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